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진도가 38페이지가 되네요. 38페이지. 자, 오늘 배울 내용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복습을 해와야 될 내용들, 이반권자, 결정권자 두 개 기억나나요? 이반권자하고 결정권자. 오늘은 그 두 개만 알아들으시면 문제 해결이 돼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책에 그 4번 번호 보면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이다 이런 말이 나와. 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그래서 효력 발생은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효력은 자 밑줄 그어보세요.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지형 도면을 고시한 날. 이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이제 지난주에 배운 거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린벨트 결정했어. 결정했다고 효력 나와요? 안 나와요? 효력이 아직 안 나온다 그 말이야. 지금 방금 했던 무슨 도면이? 지형 도면이 다시 고시가 돼야 돼. 그래야 모든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말해요. 바로 이제 그 과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지난주에 관리계획, 그럼 관리계획 몇 가지? 6가지. 6가지를 결정고시했다 이렇게 말했어. 그럼 이제 결정고시한다. 자, 결정권자 원칙 누구? 결정권자 시도지사, 대도시의 시장, 그리고 예외로 국토부 장관. 요게 결정권자야. 근데 여러분 책은 항상 순서가 나올 때 높은 사람 이름부터 나와. 높은 사람.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 이렇게 써져 있어 책에는. 근데 우리는 원칙 예외로 설명해. 원칙 예외. 원칙 누구? 시도지사, 대도시장, 예외로 국토부 장관. 이렇게. 책 읽을 때하고 공부할 때 조금 차이만 구분하시면 돼. 그럼 이런 6가지가 결정이 돼도 지금 효력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 말이야. 뭐 행위 제한, 사업 이런 말이 안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결정고시가 되고 나면 다시 무슨 도면을 만드냐면 지형 도면이란 걸 작성한다 이렇게 해놨어. 이 지형 도면이 작성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또 이반권자 이렇게 해놨어. 이반권자. 다시 해봐요. 이반권자 원칙 누구? 특, 시장, 군수. 자, 예외로는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 앞으로 이 시간 이후로 써먹는 게 요거야. 이제 결정권자, 이반권자 두 개만 알고 가시면 돼. 여러분 책에 아무리 많은 행정청이 나와 있어도 우리 공부할 때는 요 두 사람만 알면 돼. 이반권자, 결정권 이것만 외우면 돼. 다른 거 아무 신경 쓰지 말고 이것만 계속 반복하시면 돼. 이제. 그래서 요 시간 이후로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 이름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딱 여러분 행정청 외워라 그러면 요것만 외워 갖고 다니시면 돼. 요거는 외우실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이반권자가 이제 지형도면을 작성해. 작성하면 지형도면 승인 절차를 거쳐. 근데 이 승인권자가 누구로 돼 있냐면 도지사로 돼 있어. 자, 그럼 문제 바꿔서 도지사가 승인권을 갖고 있다. 누가 작성했을 때 승인 받는다? 그렇게 시장군 이것만 알면 돼. 하여튼 도지사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다? 그러면 누가 받는다? 시장군수야. 그러면 지난번에 입안할 때도 시장군수가 입안하면 누구한테 신청한다? 도지사한테 결정 신청한다 이렇게 배웠잖아. 그러니까 공법은 딱 답이 정해져 있어. 도지사 그럼 누구? 시장군수. 시장군수 만들었다. 도지사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문제가. 도지사가 이제 신청이 이 사람이 들어와 이제 즉 말하면 신청하는 거지. 승인해 달라고. 그럼 신청 받아서 뭐 한다? 승인한다 이렇게 말해. 요때 날짜까지 이제 미리 공부하셔야 돼. 30일 안에. 그러니까 숫자가 나올 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숫자가. 그런 게 뭐냐면 요런 날짜를 시험에서 문제 낼 수가 있어. 왜냐면 공법에 나중에 배우면 알지만 승인할 때 날짜 묻는 게 딱 2개가 나와. 30일하고 60일이. 그러니까 2개밖에 안 나오니까 여러분이 그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있느냐 해서 묻는 거야. 여기는 30일. 나중에 주택법에 가서 승인 받아라 그때 날짜가 60일이 한번 나와. 그래서 그 2개 날짜를 구분하게 묻는 거에 있어요.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날짜 나온다고 무조건 외우시는 게 아니야. 외우는 부분이 있어. 출제하는 부분이. 요럴 때 외운다 생각하시고 나중에 외우시면 되거든. 나중에 문제풀이하면 내가 2개 물어봐. 30일, 60일 두 군데 있다 하고 물어보니까 그때 정리하시면 돼. 그래서 미리 써드린 거예요. 날짜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요 특별광역시장이나 도지사나 국토부 장관은 승인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러겠지. 왜? 직급이 같잖아 이 사람은. 그 다음 이 사람은 상급기관이야. 그러니까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절차가 지형도면 고시하라 이렇게 나와. 방금 요 지형도면 고시, 요게 관리계획 결정했을 때 무슨 날? 효력 발생일이야. 아까 지금 책의 왼쪽에 나온 게 요거야. 지형도면 고시하면 여기 관리계획 결정된 효력이 뭐한다?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는 요 지형도면 고시가 요 결정에 대한 효력 발생일 이렇게 말해. 고시되고 다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됐을 때 그 결정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효력이 발생한다 그럼 이날부터 뭐가 나온다는 얘기야? 행위제한도 이날부터 나오는 거고 사업 문제도 이때부터 나온다. 그 내용이야. 아시겠지? 자, 관리계획 6가지는 자, 사업도 하고 행위제한도 나온다 이런 말을 했잖아. 그러니까 행위제한이나 사업 문제가 여기서부터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도면 고시되면 지형도면 고시되면 이때부터 행위제한 또 사업 문제 여기서 발생한다. 그래서 이걸 효력 발생일 이렇게 말해. 그럼 요 고시를 누가 할 거냐? 자, 여기에 고시를 보니까 누가 했어요? 시도. 그럼 여기 고시도 당연히 시도지사가 하는 거지.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시장군수야. 시장군수. 그리고 국토부 장관. 그러면 고시에서 차이점이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누가 달라? 시장군수냐 대도시장이냐 요 차례야. 원래 이제 결정고시 할 때 시장군수는 결정권이 없어. 그래서 누가 결정해줘? 도지사가 결정하거든. 도지사가. 그런데 지형도면 고시는 도지사가 아니라 시장군수가 직접 하게 만들어놨다. 이유는 뭐가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효력 발생을 도지사한테 신청하면 또 어떻게 돼? 또 거쳐서 내려오면 시간이 또 많이 소요되니까 효력은 바로 발생하도록 누구도 할 수 있다. 시장군수. 그래서 지형도면 고시는 모든 행정청이 다 가능해. 모든 행정청. 그럼 이제 예를 들어봐요. 경주시는 입안을 하면 경주시장 입안하겠죠. 결정 누가 해야 돼? 경북도지사가 해야 돼. 근데 만약에 지형도면 고시도 도지사가 해야 되면 또 신청을 또 한 번 해야 되잖아. 그럼 효력이 어떻게 돼? 한참 있어야 되지. 근데 결정고시 되면 바로 경주시장이 뭐 하면 돼? 지형도면 고시하면 되잖아. 그럼 그때부터 바로 효력 발생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모든 시군도 지형도면 고시만큼 뭐 할 수 있다? 직접 한다. 이렇게 말해. 직접. 그래야 뭐가 발생해?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대도가 결정고시 하지만 지형도면 고시는 대도가 아니라 모든 시장군수가 다 하게 만들었다. 요것만 요거 주의하고. 그러면 이 지형도면 고시를 꼭 해야 돼? 안 해도 돼? 그렇지, 꼭 해야 되잖아. 왜? 효력 발생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 시험에서 문제되는 게 결정되고 지형도면 이 고시까지, 이 고시에는 바로 실효조항이 있다. 이렇게 말해. 실효조항이 있다. 그러니까 실효조항 배우셨지? 효력 상실한다 그 말이야. 안 하면 효력 상실해. 그러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경우, 앞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할 때는 거기다 무슨 조항을 줘? 실효조항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니까? 효력 상실하니까 반드시 하라 이런 원리예요. 그러면 실효조항이 있으면 기간이 정해지는데 우리는 일단 일정 기간이라고 말해. 왜 일정 기간이냐? 이 법에가 없어. 이 법에가. 우리가 이 법이면 무슨 법이야? 국토계획법이야. 국토계획법에는 여기에 대한 기간이 없어. 어디에 있냐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이라는 법에가 따로 있어. 우리 시험에는 안 써놓는다 그 말이야. 그럴 때 우리는 만약 2년 그럼 2년이라고 생각만 하면 되지 숫자는 안 나와 시험에서. 일정 기간 안에 지형 도면에 뭐가 있어야 돼? 고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고시가 없어. 기간 안에 지형도면 고시가 없어. 그러면 기간 안에 지형도면 고시 안 하면 효력 나와 안 나와? 안 나오겠지. 그러면 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결정은 그 일정 기간 다음 날에 당연히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돼 있어.
지난번에 용어는 실효라는 용어는 배우셨지? 효력이 상실되는데 그 정해진 날에 무슨 날이 되면 요 날을 찾으시면 돼. 그 주어진 날은 2년, 그러면 2년의 다음 날. 만약 3년 하면 3년의 다음 날. 또 5년짜리 나올 수가 있어. 5년 하면 5년의 다음 날. 가장 긴 게 20년이야. 그럼 20년의 다음 날. 그러니까 여러분 책에는 실효조항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가 나와. 그때마다 따로 설명 안 할 테니까 실효 그러면 그 날에 무슨 날? 다음 날만 찾으면 돼. 다음 날에 무슨 절차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자동이야.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한다 이렇게 놨어. 그래서 이제 효력이 상실되면 여러분이 이 상실된 내용을 알 수 있어 없어 여러분들이? 모르잖아 지금. 우리가 2년인데 관리계획 결정된 지 오늘부터 2년째 된 지 날짜 센 적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 그래서 그것도 알려줄 의무가 있어. 그래서 그 효력이 상실된 걸 알려줄 때는 무슨 고시? 실효고시 그래. 그래서 실효고시도 자 요자를 써서 무슨 뜻? 꼭 해야 돼. 꼭 해야 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효력이 상실한 경우 고시할 필요 없다. 맞아 틀려? 틀렸지? 반드시 앞으로 실효조항 나오면 무슨 고시까지? 실효고시까지 하여야 한다. 꼭 이렇게 나와야 돼. 순서가. 그래서 요 결정고시 되는 과정은 실제로 시험에서는 중요한 내용은 아니야. 그냥 요것만 알고 가면 되는데 우리는 공부하려면 이 과정을 꼭 이해를 해 두셔야 돼. 요런 과정에 의해서 결정되면 도면이 만들어지고 지형도면 고시되고 고시돼야 뭐가 나와? 효력이 발생해.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땅에 그린벨트 결정됐어. 오늘부터 효력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거 하지 마라 이거 하라 이런 말이 아직 안 나와. 그래서 한 1년쯤 지나서 무슨 도면이? 지형도면 고시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뭐 나와? 행위제한 그때부터 받게 된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항상 결정됐다고 효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무슨 도면? 지형도면 고시. 우리 이 과정은 잘 묻진 않아. 그냥 요거 결정되고 무슨 도면 고시되면 지형도면 고시되면 효력 발생한다. 이렇게만 물어봐. 그 대신에 항상 꼭 해야 되는 경우는 무슨 조항이 있다? 실효조항이 있다. 그래서 날짜 주면 그 날짜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자동으로 효력 상실한다. 상실하면 무슨 고시한다? 실효고시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 자, 요게 여러분 책의 오른쪽 페이지에 나와. 확인해 볼게요. 3번 번호 지형도면 고시 등 해서 1번 지형도면 작성 등. 자, 뒤에다 쓰세요. 작성 등 뒤에다 위반권자. 그럼 위반권자 원칙 누구야? 특광시장. 그래서 1번에 원칙하고 누가 나와? 특광시장 이렇게 나오잖아. 그 다음에 3번에 봐봐. 예외 그럼 누구 나와? 국토부 장관 도지 이렇게 나오잖아.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책 읽는 방법을 알아야 돼. 무조건 읽는 게 아니라 작성한다. 그럼 머릿속에 누구다? 위반권자. 그 위반권자니까 원칙은 누구다? 특광시장 군수다. 그 다음에 3번에 예외로 누가 나온다? 국장과 도 이렇게 나와야 돼. 그거 알고 책을 읽으면 이거구나 하고 맞는데 그냥 생각 없이 원칙은 특권 이렇게 읽어가면 아무 뜻 없는 거예요. 공부하실 때. 시험장 가서 그래 출제가 돼도 못 찾는 거야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항상 타이틀 나오면 자 작성 그러면 작성하면 누구? 위반권자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원칙에 보면 특광시장 군수가 이제 둘째 줄 보세요. 관리계획 결정이 고시되면 지적이 표시된 자 지금부터 밑줄 지형도부터 밑줄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여기까지 밑줄 그었으면 거기다 지형도면 이렇게 쓰세요. 자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사항을 자세히 밝힌 도면 이걸 줄여서 무슨 도면? 지형도면 그래. 자 그런데 지난주 공부가 되신 분들은 이제 어떤 의심이 들어야 돼. 아니 지난주에는 그런 말이 나왔을 때 계획도라고 말한 것 같았는데 계획도라고? 전혀 생각 안 나? 그럼 다행이고 생각 안 나면 다행이고 생각난 사람은 이제 공부가 되신 분이야. 아닌데 지난주에는 이렇게 나올 때 계획도라고 말했는데 근데 생각 안 난 사람은 그냥 편한 사람이야. 그냥 편한 사람 생각 없이 사는 사람. 자 봐야 돼. 자 지난주에가 지형도에다 관리계획사항 항상 관리계획 몇 가지? 6가지. 6가지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다. 이렇게 지난주에 이렇게 말을 했어. 그 내가 이 명시에다 또 이렇게 말했어. 자세히 밝힌 요걸 한자로
명시한다 이렇게 말했어. 그때 우리는 요거를 계획도라고 말했어. 지난주에는. 근데 오늘은 또 거기다 뭐라고 그러고 있어? 지형 도면이다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똑같은 지문 하나에 이름이 몇 개야? 2개야. 요렇게 나왔을 때 계획도라고도 불렀고 지금 뭐라고 불러? 또 지형 도면 같은 말인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거지. 근데 우리는 이제 과정이 입안하고 결정이 있잖아. 입안하고 결정. 그때 요거는 뭐 할 때 나왔어? 입안할 때 나온 거잖아. 입안할 때. 지금 뭐 할 때 나왔어? 결정할 때 나온 거잖아. 요게 차이야. 이름이. 똑같은 지문인데 입안에서 나오면 뭐라고 불러? 계획도야. 지금처럼 결정하는 과정에 나오잖아. 그때는 지형 도면이야. 요렇게 이름이 달라져. 대신에 차이가 하나 있어. 축척은 다르지. 축척은. 혹시 이거 축척 얼마였나요? 지난주에? 응? 축척. 1000분의 1이나 5000분의 1이다. 요거 설명할 때도 축척은 500도 있고 600도 있고 1000도 있고 1200도 있고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얼마짜리 2개 쓴다 이렇게 설명한 적 있죠. 여기까지 기억나는지? 그러면 이때의 축척은 어떻게 될 거냐 그 말이야. 요것보다 더 자세하게 정밀하게 나와야 돼? 이것보다 정밀하지 않게 나와야 돼? 정밀하게 상식으로. 입안할 때 만든 것보다 더 자세하게 표시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요걸 다시 만들 때 이름이 지형 도면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면 축척은 바로 가장 큰 축척 500이 이때 나오는 거야. 그럼 만약에 처음에 500 쓰면 더 이상 정밀하게 만들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래서 계획도 만들 때 500짜리 안 쓰는 거야. 그냥 좀 큰 놈으로 1000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더 자세하게 이렇게 만들어. 그런데 500분의 1 내지 1500분의 1로 만든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일단 요거보다는 요게 정밀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지. 더 자세하게 만들어졌다 이렇게 말해. 항상 정밀도 나오면 분모가 작을수록 정밀도가 높아. 분모가 클수록 정밀도는 낮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내지라는 말은 또 뭐야? 요거하고 요거 사이에가 몇 개가 있다 그 말이거든. 자 그럼 다시 500분의 1이 있으면 600분의 1도 있을 거고 1000분의 1도 있을 거고 1200분의 1도 있고 그 다음에 1500이겠죠. 그러면 요 1000짜리는 얼마를 써야 정밀도가 높아져? 요거 두 가지 쓸 수 있다 그 말이야. 꼭 500 쓰는 게 아니야. 500 아니면 600을 쓸 수 있다 이 말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5000짜리는 어떻게 돼? 여기서 여기까지 다 써도 되는 거지. 일단 정밀도 이놈보다는 다 높잖아. 요런 뜻이야 원리가. 우리 시험은 이거는 안 나와. 이거는. 근데 우리 배우는 과정이니까 설명을 해드려야 돼. 시험은 요것만 나와. 1000하고 5000짜리만. 왜냐? 이건 국토계획법과 명시돼 있잖아. 요건 여러분 책에 없어. 없다는 거는 이 법의 내용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있는 내용이다 그 말이야. 근데 공부할 때는 비교를 해야 돼. 비교는. 자, 비교되면 이건 무시해도 상관없어. 그래야 우리가 정밀도 높다 이 말을 알아듣는 거니까. 다시 똑같은 지문이 시험장에 가서 이게 나왔어. 그럼 요게 자 무슨 과정 나왔느냐를 생각해야 돼. 체계가 입안이란 용어들이 쭉 써져 있어. 그럼 뭐야? 계획도 이렇게 알아들어야 돼. 근데 지금처럼 결정이라는 말이 써 있으면 지형도면 이렇게 알아들으셔야 돼. 그래서 계획도일 때는 축척이 얼마로 돼 있다? 1000분의 1 아니면 5000분의 1로 사용한다 이렇게 말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지형도면으로 나올 때는 500 내지 1500이다 이렇게 말해. 500 내지 1500이란 이때보단 정밀도를 높여라 그 말이야. 상식으로 1000짜리였으면 얼마짜리? 500이나 600으로 하라 이 말이 돼. 5000짜리였으면 여기서부터 이것까지 다 써도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야. 뜻 아시죠? 뜻 알았으면 이거 무시해도 되는 거야. 그냥 계획도만 1000짜리와 5000짜리 요것만 묻는 거니까 요것만 대답하시면 돼. 그러니까 이해되면 이해된 걸로 끝나는 거지. 외우시는 말이야 이게. 축척은 나와봤자 요거밖에 안 나오는데 여러분 시험에 축척 저걸 써놓고 500이나 600 이렇게 바꾸지는 않아. 만약 바꾸면 500짜리 이렇게 바꿔놓을 수는 있겠지. 근데 우선 기본은 요거니까 알아들으시면 좋어요. 자, 그게 바로 지형도면과 계획도의 차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그래서 첫 줄에 다시 특광시장군수는 문장 줄여서 지형도면을 뭐한다? 작성해야 한다. 뜻 알면 그렇게 읽는 거야. 특광시장군수는 무슨 도면 작성한다? 지형도면 작성한다로 끝나는 거야. 지문 자체가. 그 다음에 이번에 승인은 시장군수가 만들었어. 시장군수가 셋째 줄 보세요.
셋째 줄에 괄호 속에 지형도면이라고 이제 써놨어. 기본서라면 1번에다 가로하고 지형도면 써놓으면 훨씬 좋겠지. 여러분 그럼 손 안 대도 되니까. 그래서 이제 미리 알려드린 거거든. 그래서 시장군수가 지형도면을 작성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를 길게 써놓은 거야. 작성하면 셋째 줄 누구 승인받아? 도지사 승인받아라. 그렇게 간단해. 내용 알고 나면. 자, 끝에 가 보니까 며칠 안에 승인해줘라. 30일 안에 승인해줘라. 이렇게 돼 있잖아. 그 다음에 예외로 국장이나 도지사도 직접 입안한 경우라면 직접 작성할 수도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 뭐 큰 의미도 없어. 그 다음 2번에 지형도면의 고시. 자, 고시는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그리고 누구? 시장군수. 그 시장군수가 포인트야. 결정고시 할 때는 시장군수 대신에 누가? 대도시 이렇게 돼 있잖아. 근데 지형도면 고시는 대도시가 아니라 모든 시장군수도 할 수 있다. 요 내용이야. 그래서 시장군수는 끝문자 고시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적용법률을 보니까 지형도면의 작성 기준 방법, 지형도면 고시 방법 절차 등에 관해서는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8조에 따른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축척 500 내지 1500 이런 것들은 어디에 있어?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에 별도로 있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출제는 안 해. 출제는 안 하니까 원리만 알고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왼쪽 남았네. 왼쪽 하나 남았어 아직. 왼쪽에 아까 효력 발생 밑에 보면 2번 시행 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남아있네. 요거 특례 해놓고 괄호 속에 뭐라고 돼 있어요? 기득권 보호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우선 원칙 한번 읽을 테니까 내용 한번 확인해 보세요. 원칙.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한 줄 건너뛰세요. 착수한 자는 그 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사업이나 공사를 뭐한다?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 일단 이제 내용을 한번 읽어드렸으니까 단어 3개 체크해 보세요. 당시, 당시라는 지문이 있어 없어? 있죠. 또 당시 옆에 이미라는 단어 있죠. 그 다음에 착수한 자라는 말 있나요? 3개 단어. 앞으로 기득권 보호가 되려면 3개의 지문이 나와야 돼. 뭐뭐할 당시, 이미, 뭐한 사람, 착수한 사람, 이 3글자가 나오면 돼. 그러면 계속한다 이렇게 돼 있어. 이해되셨지? 앞으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어디 공법 시간에 지문을 딱 읽었더니 3개가 보여. 뭐뭐할 당시, 이미, 뭐한 사람, 착수한 사람. 그러면 무조건 뭐한다? 하던 일 계속하라 그 말이야. 하던 일 계속하라. 뜻구분 하시겠지? 그럼 이제 예외를 봐봐요. 예외 동그라미 1번을 보면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는 거기까지 읽었어 지금. 근데 마지막 줄에 신고하고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이렇게 써놨네. 그럼 거기도 기득권 보호하는 단어 3개가 있어 없어? 있죠. 표시 한번 해봐. 당시, 이미, 착수한 자가 있네. 원칙에도 그게 있으면 계속하라 이렇게 했잖아. 근데 예외에서도 그게 3개가 들어갔는데 계속하라 해놓고 앞에는 뭐 해야 돼? 신고라는 말이 들어가 있네. 차이점을 이제 구분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양쪽에 모두 3개 단어는 똑같이 있는데 원칙에서는 그 단어 나오면 결정 관계없이 계속하라 이렇게 해놨는데 왜 2번 예외 1번에서 3개가 다 들어갔는데 신고라는 말이 들어갔느냐 요 문제야. 자, 당시 앞에를 다시 보세요. 당시 앞에가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 보호구역 이 말 들어있어? 요 2개 나올 때, 요 구역 이름 2개 나올 때는 신고라는 걸 해야 계속한다 이 내용이야. 그게 기득권이야.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지난번에 나온 게 거기다 개발 제한구역으로 문제가 들어갔어. 그러면 신고해 안 해? 그렇지 안 해. 무조건 무슨 구역일 때만? 시가와 수산자원 요거일 때만 하는 거야. 근데 생각 없이 구역자 들어가면은 무조건 이렇게 신고한다 이러지 말란 얘기야. 용도구역 중에 2개만 예외를 인정해서 뭐 해야 돼? 신고야. 다시 날짜가 몇 월로 돼 있어? 3개월 그거까지. 그러면 그런 집은 시가와 수산이 없어 이런 게. 그러면 당시 이미 사업 착수했다. 그럼 무조건 계속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거 차이점이야. 나중에 또 하나가 나와 기득권에. 오늘은 이제 거기까지만 하고 알아들으시면 됐어.
자, 그러면 이제 결정에 대한 효력은 자, 정리됐고요. 다음 페이지 넘겨보세요. 관리계획의 정비가 나와. 그러면 정비인데 1번에 타당성 검토에서 동그라미 1번에가 특광시장 구수는 5년마다 관리계획에 대해서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라 이런 말이 써있네. 그러면 자, 여기 봐보세요. 항상 앞으로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라 이렇게 나오면 어디 계획이냐 그 말이야. 무조건 공법 시간에 무슨 단어 들어가는 계획? 요 기본자.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전부 다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하도록 돼 있어. 오늘 자 우리가 도시군 기본계획 지난주에 배웠죠. 도시군 기본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타당성 검토해. 자 그럼 주택법 리모델링 기본계획 나왔어. 그것도 몇 년마다 5년마다. 자 도시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나왔어. 몇 년마다. 그래. 그러니까 공법에서는 무조건 무슨 단어가 들어가 있는 계획? 기본자가 들어가는 계획은 예외 없이 무조건 몇 년마다 5년마다 다 이게 원칙으로 돼 있어. 근데 이제 잘 보셔야 돼. 우리가 이제 기본계획을 배울 때 지난주에 기본계획은 수립하지 않는 시군도 있다. 혹시 기억나? 수립하지 않는 시군도 있다. 수도권이 아니고 광역시와 경계 안 하고 인구 10만 이하의 시군은 수립 안 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 그럼 수립 안 하니까 검토 규정이 있어 없어? 없잖아. 근데 관리계획은 반드시 위반한다. 기억나? 수립하지 않는 시군도 관리계획은 위반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기본계획이 검토 안 했으니까 무슨 계획이? 그렇지. 관리계획 검토해. 그래서 관리계획도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 규정을 두고 있다. 이 원리야. 생각 없이 외우시면 안 돼. 그래서 원리를 알고 외워야 되는 거야. 원래는 5년마다 검토하는 건 무슨 계획이 있어? 기본계획이야. 근데 이 공법상의 기본계획은 다 생략할 수 있다고 돼 있어. 지난번에 한번 배웠지만 자 주택법 리모델링 기본계획 가잖아. 그러면 수립해야 한다. 다만 수립하지 않는 시도 있다. 이렇게 또 나와 있어. 그럼 거기도 수립을 안 하니까 여기서 저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관리계획은 대한민국 어디든지 다 있잖아.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 대신에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를 해줘야 돼. 계획 잡으셨지? 이제 다시 한번 공법상의 모든 기본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검토 규정을 갖고 있어. 근데 그 기본계획은 어디든지 생략사항이 있어. 생략. 수립 안 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대한민국 모든 시군에는 무슨 계획이 있어? 관리계획이. 그래서 대신 수립 안 하는 쪽도 무슨 계획이? 관리계획이 검토를 해준다. 그 말이야. 그래서 무슨 계획에도 관리계획도 검토 규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된 거야. 계획 잡으시면 나한테 시험장에 가면 무조건 맞춰야 돼. 이런 것들은. 그럼 이제 그 밑에부터는 따로 보실 건 없어. 이런 거 이제 3월이나 5월 달에 가서 여러분 스스로 읽어도 되는 거니까 지금은 안 보셔도 돼요. 자, 여기까지 해서 계획 파트가 끝났어. 광역, 기본, 관리계획 만드는 과정 설명드렸어. 그러면 43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자, 43페이지 넘기니까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이 나와. 자, 그럼 지금부터 뭐 배운다는 이야기야? 관리계획 내용 6가지를 배우는 시간이야. 6가지. 그래서 6가지 중에 1번이 뭐야? 용도지역, 용도지구야. 2번은 용도구역이야. 그래서 행위제한이 대표적으로 나오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배우는 시간이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요 첫 시간에 요 개별을 잡아놓으시면 내용이 다 똑같아. 3가지가. 근데 이 개요를 못 잡으면 각각 따로따로 공부해야 돼. 따로따로 공부하면 시험장 가서도 맞출 수가 없게 돼 있어. 오늘 개요를 잡으셔야 돼. 자, 이거 설명드릴게 보세요. 용도지역, 용도지구, 그리고 용도구역 이렇게 나와. 그때 이제 앞으로 용어 중에서 이렇게 지역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을 때는 전부를 의미해. 어떤 지역에 전부란 이야기야. 그 다음에 지구 또는 구역 이런 거 뭐야? 일부란 뜻이야. 어디에? 일부에 대해서만 이런 거.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둬야 돼. 하여튼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업진흥지역 그럼 뭐야? 전부지역 그 말이야. 택지개발지구 그것도 일부 그 말이야.
하여튼 끝에가 뭐 나오면 무슨 지구, 무슨 구역. 우리 안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야. 여기 용도에 없는 거라도 끝에가 뭐 붙으면 무슨 지구, 무슨 구역. 그 말은 일부 요 뜻을 갖고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걸 시험에서 물어봐. 전부냐 일부냐 이런 식으로 요거 주문하고. 그 다음 개수 문제. 용도 지역은 지난주에 우리가 4개를 배웠어. 4개가 뭐? 도시, 관리, 농림, 자연. 요걸 배웠지. 오늘은 세분하면 21개로 쪼개지게 돼 있어. 요 21개 쪼개지는 과정만 알면 돼. 애월한 거 아니야. 아, 이거는 몇 개고 몇 개로 쪼개지다. 요런 이름만 알면 돼. 그래서 오늘 이걸 배우시게 돼 있어. 그 다음 용도 지구는 법률에는 9개가 있어.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 아직 개수는 안 나온 게 있어. 그래서 알파 이렇게 설명해 놨어. 그 다음 용도구역은 개수가 5개가 나와. 원래 우리 관리계획 내용 2번에가 용도구역이 몇 개 나와? 4개 나오잖아. 4개. 근데 6번에가 뭐 있어? 입지규제 최소구역 있잖아. 그것도 뭐다? 용도구역이야. 그래서 용도구역 개수는 5개다. 이렇게 말해. 그럼 앞으로 요 3개의 내용이 나왔을 때 단어가 지정, 변경 또는 세분 지정 이 지문이 보이면 무조건 무슨 계획 결정, 관리 계획 결정 이렇게 대답하면 돼. 자, 용도지역 지정 어떻게? 요 단어 3개만 외우라니까. 지정했다, 변경됐다, 세분 지정했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무슨 계획? 관리 계획. 오늘 지금 배우는 이거밖에 안 배워. 3시간 동안. 앞으로 배우는 거 무조건 무슨 용도지역 지정, 용도지구 지정, 용도구역 지정하면 무조건 관리계획 결정이야. 지정한 거 변경한다. 관리계획 결정. 세분해서 지정한다. 관리계획 결정이시면 돼. 근데 세분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만 세분돼. 구역은 세분되는 거 아니야. 좀 이따 또 한번 적어 드릴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요 3글자만 외우는 거야. 오늘은 3글자야. 지정, 변경, 세분 지정. 그럼 무조건 관리계획 결정이야. 다시 관리계획 결정되면 결정의 효과는 자 뭐가 나와? 행위 제한. 아까 이제 배운 대로 결정됐다고 행위 제한이 나와. 지형도면 고시야 이게 나와. 지형도면 고시야 된 거야. 행위 제한이 나왔다. 그럼 무조건 무슨 도면 고시 됐다. 지형도면 고시 이렇게 연결이 돼야 돼. 배운 거를 이제 알았으니까. 결정했다고 효과 나오는 거 아니야. 결정에 대한 효과는 무슨 도면 고시, 지형도면 고시야. 지형도면 고시하니까 행위 제한이 나왔다 이렇게 말해. 그러면 행위 제한은 3개가 똑같은 거 아니야. 지역의 행위 제한 따로, 지구에 대한 행위 제한 따로, 용도구역 행위 제한 따로야. 한 글자로 우리 한글로 행위 제한 똑같은 지문이지만 내용은 각각 달라. 그러면 그 중에 대표적인 용도지역 행위 제한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행위 제한이야. 여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이 바로 3가지. 무슨 제한? 건축 제한. 2번째 건폐율. 3번째 용적률. 여기서 말하는 행위 제한 요걸 말하는 거야. 그러면 지구의 행위 제한 요거 아니야? 예를 들어 고도지구야. 그럼 고도지구 뭐라고 그래서 높이 제한이지. 건축 제한, 건폐율이가 아니란 얘기야. 그럼 여기다 방화지구 그랬어. 그럼 뭐야? 화재 예방. 그게 행위 제한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위 제한 어디에 대한 행위 제한? 용도지역 행위 제한이야. 용도지역 행위 제한. 그러면 그린벨트. 그럼 그린벨트는 이거 아니잖아. 어? 그래서 지구나 구역은 이런 행위 제한을 보충해주는 역할이야. 쉽게 말해 요거 갖고 규제가 안 돼. 그럼 그 다음에 뭐가? 용도 지구로. 그래도 안 되면 용도 구역으로 규제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용어는 똑같이 행위 제한 이렇게 읽어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행위 제한은 어디에 대한 거? 용도지역 행위 제한이야. 그거 다 지구나 구역도 행위 제한이 각각 따로따로 있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 자, 그럼 알아들었다 가정하고 행위 제한이란 요걸 학문적으로 이 행위 제한을 뭐라고 부르느냐? 공용 제한. 그래. 공용 제한. 근데 그 중에서 공용 제한 중에서 계획 제한이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오면 여기까지 나와. 공용 제한을 계획 제한 이렇게 불러.
그러면 행위 제한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계획이라고 그랬잖아. 그 계획이 무슨 계획이야? 관리 계획. 관리 계획에 의해서 제한됐다 해서 줄여서 무슨 제한? 계획 제한 이렇게 말해. 이해가 되셨나요? 관리 계획 결정이 되고 지형도면 고시되니까 여기 결정에 대한 효력이 나왔지. 그래서 관리 계획으로 제한됐다. 그걸 줄여서 계획 제한 이렇게 말해. 좀 이따 여러분 책에 체크해 드릴 거야.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가 나와. 그럼 이런 행위 제한이란 이게 행위 제한이 어디에 이게 정해졌느냐? 건축 제한을 얼마다, 건폐율은 몇 퍼센트로 하라, 용적률은 몇 퍼센트, 이런 말이 어디에 적혀 있느냐 그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지정한 법령, 요걸 꼭 기억하셔야 돼. 지정한 법령에 규정돼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어디 법에 있어? 요거 지정한 법령에 있어. 그러면 지정한 법령 원칙 지금 무슨 법? 자, 관리계획 결정했다가 지금 무슨 법이야? 이 법.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공법 시간에 이 법 이런 말이 계속 나와. 근데 참고로 하나 물어볼게. 이 법이라는 법이 있다고 외우시면 안 돼. 어제도 또 그들 물어. 이 법이 뭐예요? 그래서 이 법이요. 내가 그랬어. 이 법은 법률 이름 아니야. 이 지금 배우는 과목이 무슨 법이야? 국토계획법. 그때 국토계획법을 줄여서 이 법 그래. 그럼 도시개발법 할 때 이 법은 뭐야? 도시개발법이야. 그러니까 그때 달라져. 그때. 자, 우리 농지법 배울 때 이 법 그래서 그 뭐야? 농지법이야. 지금 우리 무슨 법 배워? 국토계획법 배워. 그게 이 법이야. 그럼 이 법에 행위 제한이 왜 있느냐 이렇게 물을 거 아니야. 뭐 했으니까? 요걸 대답하라는 얘기야. 왜 이 법에 있어? 지정했으니까 이 법으로.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어디 법에 있어? 지정한 법이야. 그러면 지정한 법이 현재 무슨 법? 이 법. 그래서 이 법이라고 하는 거야. 바꿔서 왜 이 법에 행위 제한이 있어? 지정했으니까 이렇게 대답하라는 얘기야. 여러분 이거 대답 못하면 문제 못 풀어. 왜 이 법 다른 법 이렇게 애워갖고 다니니까. 그러니까 애우는데 왜 그 법에 있다 이렇게 물으면 뭐 했으니까? 지정했으니까. 그 말만 기억하면 돼. 지정한 법에 행위 제한이 있다 이렇게 말해. 그래서 이 법이 지정했으니까 이 법에 있다 이렇게 말해. 다시 이제 이 법은 또 이렇게 놨어. 이 법에 뭘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우리 줄여서 뭐라고 그래? 영으로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면 이 법에 대통령 이렇게 안 써져 있어. 그냥 이 법은 빼고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돼 있어. 그 말은 이 법은 생략돼 있고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 두 번째가 예외는 다른 법률에 있다 이렇게 말해. 그럼 다시 물어볼게. 왜 다른 법에 있어? 또 대답해야 돼. 뭐 지정했으니 다른 법에서 지정하면 다른 법, 이 법에서 지정하면 이 법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 답을 대답하는데 요거를 우리가 안 가르쳐 놓은 거야. 우리 학원 선생들이 지도 몰라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그러니까 앞으로 행위 제한 그럼 어디에 있어? 지정한 법이야. 지정한 법. 그럼 지정한 법인지 근처 찾아가면 되는 거야. 지금 무슨 법으로? 이 법으로 지정하면 이 법. 만약에 농지법으로 지정했다 그럼 뭐야? 농지법 이러면 되는 거야. 그게 개요야. 그러니까 지정한 법. 왜 이 법과 다른 법이 있느냐? 그럼 뭐 했으니까? 지정했어 거기서. 그럼 다시 다른 법은 뭐야? 이 법 아닌 거를 다 합해서 뭐라고 불러? 다른 법 그래. 농지법도 여기서 볼 때는 무슨 법이야? 다른 법이지. 자, 산지관리법 다른 법이지. 그러면 그렇게 이제 법의 이름을 댈 때는 그걸 뭐라고 불러? 개별법 그래.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알아들으셔야 돼. 이 법 하면 여기서는 무슨 법? 국토계획법. 다른 법 하면 국토계획법 아닌 법을 몽땅 합해서 다른 법 이렇게 말해. 그 다음 다시 자 거기서 다른 법률에 가면 농지법, 산지관리법, 뭐 초지법 이름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해. 그때는 뭐라고? 개별법 그래. 법률에 이름이 써지게 되면 그때부터는 무슨 법? 개별법. 안 써졌을 때는 다른 법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게 지역이든 지구든 구역이든 다 똑같아. 자, 지구의 행위 제한 어디 법에 있어? 지정한 법. 그럼 지정한 법 원칙 뭐야? 이 법. 예외는 다른 법이야. 용도구역 배울 때 행위 제한은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으면 지정한 법에 있어. 그게 원칙 무슨 법? 이 법. 예외는 다른 법이야. 앞으로 세 개 배울 때마다 이거 계속 나와. 근데 이 계속 나오는 게 이렇게 한번에 알려드린 거야. 그러니까 과정 들어가더라도 이 말 하면은 알아들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다른 법인데 조례로 정하는 경우도 있다. 요 말이 나올 때가 있어. 요거는 용도 지구 시간에만 쓰는 거야. 용도 지구. 용도 지구만큼은 법에도 있고 다른 법에도 있고 특별히 뭐로 조례로 이렇게 돼 있어. 그럼 바꿔서 해석하면 용도 지구는 지방마다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렇게 나와야지. 조례로 정한다고 뭐야? 지방마다 다르다 그 말이야. 그럼 바꿔서 용도 지역과 용도 구역은 전국이 동일하다. 맞지? 지역과 구역은 전국이 똑같아. 행위지 아니. 근데 뭐만 달라? 지구만 달라. 뭐가 들어가면? 조례 이 말. 조례라는 말이 들어가면 지방마다 각각 다르다 이 뜻이고, 조례가 없을 때는 전국이 같다. 그러니까 용도지역 행위제한 울산광역시나 서울특별시나 경주시나 똑같이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린벨트 전국이 똑같이 돼 있어. 행위제한이. 근데 지구는 조례로 따로 정한다. 그럼 어떻게 돼? 지방마다 다르게 적용한다. 요 뜻이야. 그래서 이 지역부터 구역까지 요걸 반드시 여기까지 정리하시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러분 책 이제 읽기만 하면 끝나는 거야. 요게 이해가 되면. 근데 이해가 안 되면 책마다 다 읽을 때마다 다르게 보여. 우리 민법선생님 잘하는 말이 있더만. 나는 맨날 똑같은 말하고 여러분 맨날 다르게 받아들이고 그러더만. 이거 똑같은 거야. 어디서부터? 지역부터 구역까지는 똑같은 원리로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똑같은 원리야. 개수만 달라지는 거고 나머지 똑같이 구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 다음 거기까지 되면 이런 용도지역의 첫 번째로 행위제한을 주는 이유는 뭐를 증진하기 위해서? 공공복리의 증진이야. 그래서 첫 번째로 용도지역에 행위제한을 준다.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대한민국의 모든 땅에 이런 행위제한이 들어가 있어. 그런데 요게 규제가 요거 갖고 안 되더란 이야기야. 그럼 두 번째로 뭐가? 용도지구가 이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그렇지, 강화하려고. 요게 첫 번째 목적이야. 그러니까 시험에서 용도지구란 이렇게 물으면 앞에 이름 대답하면 돼. 용도지역 행위 제한을 뭐 하려고? 강화. 그러니까 요놈만 갖고 규제가 안 되니까 요놈으로 규제하려고 그 말이야. 근데 전부가 아니라 일부 지역만이야. 일부 지역. 뭐니까? 지구하면 뭐니까? 일부 지역만. 그런데 강화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뭐도 있다? 완화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나와. 그래서 맨날 시험은 완화를 내는 거지. 자, 9개 중에서 완화되는 게 2개.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2개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맨날 나오는 게 2개야. 왜? 다른 거는 원래 목적 뭐 강화 목적인데 유일하게 2개는 뭐 하려고? 완화시키려고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완화된 내용을 배우게 돼. 왜 저게 완화됐는지. 다시 용도구역을 또 시험에 물을 건데, 그럼 용도구역이랑 앞에 있는 이름 2개 되면 되지.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행위 제한을 역시 뭐 하려고? 강화하려고. 그런데 예외로 뭐 할 수도 있다? 완화할 수도 있다. 그 완화되는 것이 무슨 구역이다? 입지규제 최소구역이다. 나머지는 4개가 강화 목적으로 돼 있고 입지규제 최소구역은 완화 목적으로 돼 있다. 그래서 좀 이따 이걸 또 배우시게 돼 있어. 그럼 작년도 시험 요거 출제됐고 작년도 또 요거 출제했고, 그러니까 강화보다 뭐야? 예외적으로 완화되는 걸 출제하지. 그럼 올해도 지구는 또 나와. 지구는 또 나와. 답이 정해져 있어. 근데 구역은 안 나와. 구역은 안 나오는 이유는 조금 이따 이제 알게 돼. 왜 요거는 안 나오는지. 작년에 미리 한번 써먹었어. 올해 없어지거든. 올해 끝나면 12월 31일자로 여기 없어져. 그래서 올해부터 시험에 안 나와. 그러니까 이름만 배우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없어지기 전에 작년에 미리 한번 써먹은 거야. 시험에서. 그런 다 원리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공부하는 이유는 왜 공부하느냐가 아니라 어디가 나올 건지를 알고 공부하면 되잖아. 그러면 그만큼 쉬워지는 거야. 항상 우리는 원칙보다 예외 쪽이지. 원래 목적은 강화야. 예외적으로 뭐 돼? 완화. 그럼 완화되는 걸 꼭 신경 써라는 얘기야. 이걸 내기 위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모든 공법에 해당되는 하면 원칙으로 문제를 내질 않아. 답은 전부 어디다? 예외일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원리 알고 예외를 공부하시면 되는 거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 자, 요게 용도지역 지구구역의 전체적인 흐름이야. 요게. 요 흐름을 못 잡으면 여러분 공부할 수가 없게 돼 있어. 요거 반드시 구분해야 돼. 그 다음 여러분 책에 뭐 굳이 이제 필기 안 해요. 오른쪽에 한 장 넘겨봐요. 그 밑에 표 43페이지 보면 중간에 표가 하나 나와. 그 표 한번 확인할 테니까 체크해 보세요.
구분하고 지정범위 나와 있어. 그때 용도지역은 뭐라고 돼 있어? 전국의 토지. 나는 더 정확한 전국의 토지 전부 써주면 더 좋겠지. 전국에 있는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해. 전부. 그 다음에 지구 봐보세요. 용도지구 뭐라고 돼 있어? 일부. 그리고 우리 한자로 국지적 그래. 국지라는 말 이해돼요? 자, 여러분 이런 말 하잖아. 대한민국도 참 넓은 나라다 이런 말 하잖아. 언제? 소나기 같은 거 올 때. 울산광역시 요때 남구는 지금 소나기가 엄청 와. 근데 저 북구는 안 와. 그럴 때 무슨 소나기 그래? 국지적 소나기 이러잖아. 국지적. 국지라는 말이 뭐야? 일부적 그 말이야. 일부. 그래서 지구나 구역은 일부 국지 이렇게 나와. 그 다음 중복지정 확인해 보세요. 여기 이제 앞에가 중복지정 이렇게 써 있어. 그러면 중복지정은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써놨지?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돼.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이 있어. 도시지역. 도시지역에다 관리지역 이렇게 중복해서 지정해 못해. 못해 그 말이야.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이 안 돼. 그럼 다시 나중에 이제 도시지역을 배우는데 도시지역을 세분하면 주거, 상업, 공업, 녹지 이렇게 나와. 이건 중복 아니야? 도시지역 안을 쪼개니까 이렇게 되더라 그 말이야. 그때 주거지역에다 상업지역 이렇게 지정하면 돼? 안 돼? 안 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요게 4개끼리는 안 돼. 도간 농자 4개끼리는 안 돼. 그런 걸 중복이 안 된다 이렇게 말해. 그런데 용도지구는 중복된다 이렇게 써 있어. 여기서 중복이 된다 그 말은 지구끼리 자기끼리를 말하는 거야. 남하고 중복되는 건 중복이라고 안 해. 자기끼리도 중복이 돼. 자, 당연히 상업지역에는 필요하면 방화지구 지정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지구는 어디 위에 가? 지역 위에가 보통 지정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이걸 중복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야. 근데 방화지구가 지정됐는데 또 거기에다 고도지구 지정. 그럼 지구가 어떻게 됐어? 요거 중복됐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중복이란 자기끼리를 말하는 거야. 남하고 중복된다 이런 말 아니라 나하고 나가 중복된다 그런 말을 쓰는 거야. 그런데 용도구역에는 여러분 체계가 표시가 없네. 자신이 없으니까 표시를 안 해놨겠지. 뭐 중복돼. 그래서 써놓을 때 이렇게 쓰셔. 중복 지정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아주 좋은 말이겠지.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잖아. 지정이 가능하다. 이 가짜는 항상 뭐라고 그랬어? 예외 그랬잖아. 원래는 원칙은 중복이 안 되는 걸로 지금까지는 돼 있었어. 근데 지금은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행정구역이 군이 있다고 예를 들어봐. 군. 그러면 군에도 경계는 무슨 구역이야? 우리 그린벨트 배웠잖아. 경계는 그린벨트로 돼 있어. 그런데 이 군이 우리 간혹 가다 보면 시로 승격되는 경우 있잖아. 그래서 쭉 하고 프랭카드 걸어놓잖아. 무슨 군이 시로 됐다 이런 거. 그때가 지정되는 게 뭐냐면 시가와 조정구역이야. 그럼 시가와 조정구역이 어디 위에가? 그린벨트에 중복됐잖아. 중복됐잖아. 이런 걸 중복된다 이렇게 말해. 또 그린벨트에 또 뭐가 중복되냐? 도시, 자연, 공원구역. 자, 그린벨트는 보전하고 있잖아. 그게 뭐가 들어가? 공원 들어가잖아. 이게 또 중복돼. 그러니까 이런 게 중복될 수 있어. 그런데 뭐 시가와나 수산이나 이런 거 중복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복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지. 그래서 일단 중복적으로 보는데 중복 지정 가능 그래서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시험은 물을 때 뭐만 중복한데 지역만 중복한다 이렇게 알아들으면 돼. 그럼 지구나 구역은 중복되는 걸로 본다 이렇게 돼 있어. 자, 중복 지정 밑에다 하나 더 쓰세요. 세분. 그래도 여러분 시험 문제가 3가지야. 다른 거는 귀찮은 거 안 내. 요거 3가지네. 전부냐 일부냐, 전부냐 일부냐, 중복이냐 안 되냐 요거. 그 다음에 세분 되냐 안 되냐 요걸 물어봐 시험에서는. 그러면 이 용도지역은 세분이 돼. 용도지구도 세분이 돼. 용도구역은 세분이 안 돼. 그러니까 세분하면 아까 어디만 안 된다? 여기 썼잖아. 세분 어디만? 지역과 지구만 세분돼. 그러면 시험장에 갔더니 용도지역과 구역은 세분한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찾아야지.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온 거 3가지야. 전부냐 일부냐, 중복이냐 아니냐,
세분이 아니 요것만 시험에서는 물어봐. 그러니까 용도지역 지구구역 나올 때는 요 기본 틀하고 요 세 가지 내용만 알면 어떤 문제든 풀게 돼 있어. 자, 그러면 세분 것도 이렇게 알아볼게요. 일단 용도지역은 4개가 있다고 그래서 그 중에 2개가 세분이에요. 4개 중에 2개가. 그게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도시지역과 관리지역을 말해. 지난주에 관리지역 배웠잖아. 관리지역 몇 개?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그 세 번 배웠잖아. 아까 이거 써드렸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여러분 주택가에 사는 걸 뭐라고 그래? 주거지역. 지금 여기 상가 건물 있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래? 상업지역. 공장 있으면 공업지역. 그러면 이제 울산에 보존하고 싶어. 그럼 녹지 그러잖아. 녹지. 그래서 요것도 세분이 된다. 2개야. 세분은. 지구도 세분이 된다. 5개를 말해. 몇 개 중에서? 9개. 9개 중에서 몇 개가? 5개가 세분된다. 이렇게 말해. 이름 적어드릴게. 경관지구, 보호지구, 그 다음에 방제지구, 바로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이렇게 해서 5개. 5개가 세분되는 지구다. 이렇게 말해. 요거 개발진흥지구야. 개발진흥지구. 그 다음에 용도구역은 세분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놨어. 구분하시겠지? 여기까지. 그래서 앞으로 용도지역 지구구역 공부할 때는 책 절대 들어가면 안 돼. 들어가기 전에 요걸 머릿속에 딱 정리돼서 요게 정리되면 여러분 책 가서 막 쭉쭉쭉 읽어가면 되는 거야. 요거 이해 안 되면 책 100날 읽어도 아무 필요도 없어. 요거부터 항상 개요 잡으셔야 돼. 그러면 요거 머릿속에 딱 가면은 용도지역 지구구역인 기본 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 근데 여러분이 용도지역 지구 이런 문제 나올 때 틀리는 이유가 요 틀이 안 잡힌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반드시 여기 정리가 되셔야 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책에 그 표 밑에 한번 보세요. 아까 그 우리 설명한 표 밑에. 여러분한테 지금 하는 소리 아니야. 우리 창원 수강생들 요거 잘 들어. 내가 어제는 강의할 때 요걸 안 해줬거든. 안 해준 게 아니라 시간이 안 돼서 못 해준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해주니까 여기 지금 촬영되고 있어.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라. 여러분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창원 수강생들 미안하지만 요거 하니까 잘 들으셔야 돼. 자, 표 보세요. 자,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관한 관리계획의 결정고시 되면 소유자는 그 토지가 속한 용도지역 지구구역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일정한 제한을 받게 되는데 요 일정한 제한이 무슨 제한이다? 행위 제한이다. 그 말이야. 그걸 일종의 무슨 제한이라고 부른다? 계획 제한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 아까 저기 써놨지? 행위 제한을 학문상으로 뭐라고 그래? 계획 제한 이렇게 말했잖아.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공공복리를 위해서 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제약으로 보아 별도의 손실보상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행위 제한 때문에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말이야. 그럼 문제는 그 다음 줄에 특별한 희생을 초래하는 경우는 보상이 된다. 거기 밑줄. 특별한 희생이 초래되는 경우는 보상의 대상이 된다. 자, 그 보상이란 말이 뭐의 약자야? 손실보상을 말해. 그럼 손실보상은 언제 하느냐? 토지가 수용됐다 요거 나왔거나 여러분이 타인 토지 출입 등 요런 지문이 나올 때 한해서 보상하게 돼 있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행위 제한은 보상이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 말이야. 여러분 땅이 그린벨트 지정당했어. 그럼 땅값 하락했어. 보상해줘 안 해줘? 안 해줘. 행위 제한 때문에는 보상이 안 된다 그 말이야. 근데 여러분 땅이 도로 만든다고 수용됐다. 그럼 뭐 해야 돼? 보상. 그 다음에 요거 타인 토지 출입해야 하는가? 우리 이제 계획 배웠으니까 3가지 계획 배울 때 수리받은 위반하든 기초조사 한다고 그랬잖아. 기초조사가 뭐야? 조사 측량해야 되잖아. 그럼 조사 측량을 하면 어디 들어가야 돼? 남의 땅에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그때 손실이 생겼어. 뭐 해준다? 보상한다. 그러니까 공법 시간에 손실 보상하면 뭐 나올 때만 수용한다. 타인 토지 출입한 이때만 뭐 한다? 보상한다. 이 내용이야. 행위 제한 보상 안 해. 다시 말하면 시험에서 계획 제한은 보상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 이걸 무슨 제한이라 불러? 계획 제한이라 이렇게 부르니까. 그러니까 용어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돼. 요거 정도면 지금까지 시험에 나온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 여기까지 하면 쉬었다가 여러분 책에 자 1절 용도지역 나올 거란 얘기야. 그런데 요거 지우지 마시고 오른쪽 남겨놓으셔. 그래야 좀 이따 할 때마다 요거 쳐다보면 여러분 바로 이해가 되실 거니까.